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전일 이미 코스피가 195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숨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 그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2000포인트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전일 5천억 이상 샀었던 외국인이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둔 지금 3,300억에 육박하는 현물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최근에 마지막에 사는 경향을 감안해 볼 때 오늘도 어제처럼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제철이 5% 급등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코스피 현재 모습 보여드리죠. 네, 코스피가 현재 1953.80, 전일 종가보다 2포인트 정도만 위쪽인데요. 장중한 때 1960포인트를 상회했었다가 또 마감 앞두고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정도 매도하는데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이 2천억 가까운 순 매도, 기관도 또 같은 편에서 1,000억 이상 팔고 있고요. 하지만 연기금은 500억대 정도 순매수 잡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5,165억 정도 순매수했었는데요. 오늘 현재 3,260억 순매수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1조를 담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후반 이틀 동안만 충분히 1조가량 담는 것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3.7포인트 정도 아래쪽이군요. 오늘 장 초반 그렇게 닿기 힘들었던 530을 터치하더니 역시 밀립니다. 문제는 기관의 매도인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도가 멈출 줄 모릅니다. 어제 소폭 사는 듯 했지만 재차 매도하는 기관, 현재 코스닥의 수급 모습도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오늘도 양 매도죠. 외국인이 웬걸 잠깐 12시 이전에 사는 듯 했었는데요. 오후장 넘어오니까 역시 외국인도 거래소만 집중을 할 뿐 코스닥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안타깝게도 IT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300억 가까운 순 매도를 오늘도 보일 태세죠. 개인만 삽니다만 코스닥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모습입니다. 전일 오후장에서요. 상승세로 의외로 돌아섰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눌립니다. 사실 오늘 초반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의외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추가 하락합니다. 한간에선 전문가들이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으면 1,100원대 돌파 이후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원화 강세 국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샘플러스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틀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 하시죠. 네. 오후장 들어서 일단 코스피 시장은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됐죠. 1950선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량으로 순매수를 전개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분이 시장을 예상하실 때 물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 저희 포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아차라든지 잠깐 차트를 보시죠. 기아차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전차군단, 또 운수장비,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중에 보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 주도주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주도주군에 대한 편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정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편입을 한번 담가보는, 약간 발을 좀 담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운수장비 쪽, 특히나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자동차주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 밖에는 역시 이제 시리아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정유주들 유가의 상승을 기반해서 정유주들이 좀 움직이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라든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그 중국의 재고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들로 인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코스코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 시장이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지수가 상승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업종군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종군 위주 또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주도군의 업종 위주로 지금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못 드렸죠? 오전 시간에 좀 안 드리는데 오후 시간에 제가 종가 매수 흐름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주도주군에 편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를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흐름에서 봤을 때 또 가치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과거의 고점이었던 주가 흐름까지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를 약간 편입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SL도 다른 여타 부품주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한일이화라든지 평화전공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SL의 흐름이라서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해서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지금 주도 흐름이 자동차 주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여타 중소형 부품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강세 업종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쪽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수 탄력은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950선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좀 두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주가가 지금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은 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충분히 그만한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베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자동차군 같은 경우에 지난 6월과 8월에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역시 지금도 베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은 저희가 편입했던 뭐 기아차나 현대차도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SL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서 한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도 최근에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탄력도 약하고 조금 그 차별화, 코스피 쪽으로 강세, 또 코스닥 쪽으로 약세 이런 게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치 투자, 특히나 실적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고 추세가 좋고 수급이 좋은 이런 그 종목군에 우리가 베팅을 한다면 시장이 변동성장이 온다 하더라도 또는 이런 상승장에서 충분히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 가치적으로 수익 실적이 좋은 종목에 베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차별화돼서 조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그 체감 심리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종목만 지금 가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물론 순환매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특정 업종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많이 사는 업종 위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이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이 상승세 또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을 때는 역시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오늘 좀 이번 주 마지막 첫째 주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는 사실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채무조정한도 조정, 채무한도 조정이 또 9일 월요일에 또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정의 빈리가 되지 않을지 잠깐 유심히 좀 살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좋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이다. 이런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세 위주 종목으로 대처를 좀 하시고요. 네, 상승장을 예측하시면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저희 이후에 가치 투자, 나눔 투자 클럽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60을 터치했고요. 지수 선물 기준 257대까지 한번 건드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줄여야 할지 SPM의 김영진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201선 돌파한 이후에 오늘 1960선대까지 갔습니다. 2000포인트 간다 안 간다 말은 많지만 강한 모습은 인정해야겠네요. 네,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2000포인트 가면은 현금화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2000포인트를 갈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 오늘 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쪽이 좀 안 좋네요. 1%나 가까이 0.8%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대형주 강세 쪽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수장비 특히나 이제 자동차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업종하고 철강 업종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끌고 왔었던 IT나 이 운수장비 쪽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오늘도 강세 보이는 모습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더욱이나 기아차, 현대차, 한국타이어, 두산엔진 이들 종목이 연중 신고가 종목입니다. 결국 자동차하고 관련돼 있다. 이 세 종목은요. 두산엔진 빼고요. 그리고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운수장비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죠. 12시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을 때 거래소 기준으로 11개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주들이 또 그 신고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나 종합지수 과열로 진입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까지 올랐으면은 과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중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들 보신다면 조선업종 최근에 관심 많이들 가지시는데 이렇게 좀 눌릴 때 한번 중기적 차원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이 9월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험 요인들이 모조리 다 지금 잠복해 있는 상황이죠. 환율의 문제도 그렇고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마찬가지고 이 QE 축소 관련한 것은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반등 레벨까지 지금 근접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 매수세 약화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3천억이나 지금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이것은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물옵션 만기 쪽하고도 한번 연관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벤트 일정상으로 달러 강세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일정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점이 이 중순을 넘어서부터는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시아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뿐이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이 흐름을 알고 지금 선제 대응을 해서 현금화를 만들 것일까 아니면 이 정도 리스크면은 안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지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 투자 결정 지금 내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환경 요인 신경 쓰지 않다가 만약에 돌발 악재 나오면은 기존의 악재마저도 돌발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리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면 실수 줄일 수도 있다 이 관점으로 좀 시각을 넓혀보면서 살펴보면서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이 정도면 많이 왔지 했는데 더 가는 지수,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샀지 싶었는데 더 사는 외국인. 기술적으로 본다면 과열권 진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코앞에 왔습니다. 지금 한번 코스피 일봉 흐름을 제가 그래프에다가 줄을 여러 개 거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한번 코스피 200 일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수보다 좀 정확합니다. 이 붉은 점선이 지금 상승 추세됩니다. 6월 이후부터 계속 쭉 올라오고 있죠. 이거 잠시 이탈했었죠. 조정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맨 아래 실선
그쪽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 추세 그 추세대 내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저항을 한번 구하려고 푸른 점선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푸른 점선이 8월 말 상승부터 거래일수 5일 동안 조정을 보인 그런 시점인데, 그런 저항선인데 오늘 돌파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붉은 점선의 추세대 내에서 움직인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푸른색 선의 저항선이 지금 일주일 동안 좀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서면 상단의 붉은 점선까지 또 상승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게 여기 들어가면은 20일 일격도나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접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저 좌측에 보이는 5월 말 상승의 전고점까지 또 근접해 있고요. 또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라운드 넘버 20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추세대의 붉은 점선 상단까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가 될 텐데요. 그쪽은 과열권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의 기회로 그때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V코스피 30분 흐름 뽑아봤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가 이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보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이건 거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V코스피는 추세가 저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V코스피가 오를 때는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저게 상승을 하면서 V코스피도 변동성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습, 결국 각도를 일정하게 상승 추세를 급하게 만들어야지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이 강한 모습, 아니면 이끄는 주체 역시 상당히 고급스럽게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다. 아무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채광경을 끼고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V코스피 보시면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 수렴 과정의 마무리가 다음 주 초입니다. 다음 주에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 V코스피 흐름이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색안경 부분 얘기를 해보죠.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산다라고 보십니까? 현재 파생 상황은 어떤 거예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차익거래 잔고 추이 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차익거래 얘기하기 전에 그 앞서서 수급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8월 21일 이후에 어제까지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 계약이 32,000 계약이 들어왔죠. 누적으로 따지면 이제 지난 동시 만기 이후로 따져봤을 때 2만 계약 거의 가까이 됩니다. 야간 선물까지 합하면 2만 계약이 훨씬 넘어서 3만 계약 근처까지 가고요. 이걸 가지고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이냐, 신규 매수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만기일이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베이시스 강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이 순차익 잔고가 증가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별 차익거래 동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별 차익거래 동향을 보면은요, 지난 6월 동시만기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줄어든 것이 이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는 그 녹색선이 하락하면서 계속 줄어들었죠. 제가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게 왼쪽이 6월 동시만기일이고 오른쪽 푸른 화살표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8월 27일입니다. 이 사이에서 1조 8천억의 차익거래가 감소가 된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2조 지금 9,600억까지 어제 증가한 것을 보면은 저 반등의 저점 2조 7천억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2조 7천억도 털려 나와야 되느냐, 살려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지금 2조 7천억이 기록이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저건 통계의 오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조 7천억까지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까지 들어갔을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았다면 저건 나오지 않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매도 차익 잔고는 계속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매도 차익 잔고가 나타나지 않고 매수 차익 잔고만 증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선물을 많이 매수해 준다면 매수 차익 잔고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순차익 잔고가 최대치 6조 원을 기록할 때
매수 차익 거래가 11조 원이고 매도 차익 거래 5조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매수 차익 잔고만 3조가 감소이 됐고 매도 차익 거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돼도 최근에 8월 27일까지는 매도 차익 거래 영향이 거의 없었고 매수 차익 거래가 단기적으로 거의 다 털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차익 거래 쪽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요. 동시 만기 변동성 확대 요인이기는 한데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 순차익 잔고가 저 그래프에서 1차적으로 줄어들었었던 곳이 3조 4천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줄어든 게 2조 7천억이고요. 오늘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차익 거래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차익 거래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저 1,000억이 들어온다 다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3조 1,000억이 됩니다. 이번에 순차익 잔고의 최고치는 3조 4천억 정도를 단기 최고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4천억이 들어왔고 이제 3천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것이죠. 긍정적인 요인이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50% 이상이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나머지 3천억까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추세를 넘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해야 될 이유로 충분한 조건이 만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계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요 여기서 구해본다면요 예전에는 한 70%였고 지금은 한 46% 정도로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던 상황이 최근에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쪽에서의 차익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정도가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참여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기일까지의 이 차익 거래 동향에서는 외국계 쪽에 입김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시 만기일에서는 외국인 쪽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작용이 크게 탄력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벤트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 파생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는 현금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일단 자동차 쪽은 이제 수익을 슬슬 확정을 지어야 될까요? 아까 오늘 좀 쉬는 것이 오히려 지수에 도움을 준다 하셨던 조선주까지도 현금화가 필요한지요? 저는 조선주는 한 2주 정도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요. 그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2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의 기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쪽에서의 상승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준인가 아닌가만 놓고 보면 됩니다. 사상 최고치가 한 10% 정도 남았죠. 저는 아마 27만 원까지도 현대차 기준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한 가지 꺼름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회사만큼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데 그 파이가 커지는 평균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긍정적이고 주가가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경쟁사를 비트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평균치보다 못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게 과연 사상 최고치 주가를 넘어설 수 있는 요인이 될까? 이 점은 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끝으로 간략하게 좀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화 타이밍 언제 잡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때 트레이딩 매도 관점으로 들어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때 매도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단기 이평선 이탈하면 현금화 기회로 잡는 건 상식이죠. 지금 5일 이평이 1940포인트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만 해도 1948포인트고 현 추세 감안하면은요. 주 중반에 1960, 70포인트까지 갑니다. 위로 가도 과열로 매도해야 되고요. 이 1960, 70까지 올라온 단기 이평을 이탈해도 매도해야 됩니다. 결국에 타이밍상으로는 다음 주 중반에 현금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60포인트 시기상으로는 다음 주 중반 정도 현금화 얘기하셨지만 조선주는 기술적으로 한 2주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별도의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따끈한 테마주 얘기해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일본의 방산 그 오염 관련해서 테마가 아주 넓게 좀 독특한 이게 연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중심에 닭고기 관련주 혹은 더 넓게 쇠고기 관련주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본의 방사능 우려가 오늘 아주 폭넓은 테마주를 형성시키는데 특별히 닭고기 관련주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다고요? 일단 닭고기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경에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내리면서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한가 근방까지 추락하였다가 그 시점을 바닥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할인뿐만이 아니라 이지바이오나 동우, 팜스토리 이런 닭고기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좀 확대하기로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결정한 출하 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던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육류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복날에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육개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에는 2,100원 하던 게 1,7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현재는 육개 가격이 키로당 2,000원 한 것이 2,600원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육개 가격 상승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게 닭이기 때문에 이런 육개 가격 상승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닭고기 관련주 상승 배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하림홀딩스 혹은 하림이 2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좋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하림이나 동호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은 복날 전후로 해서 관심을 끄는 종목이죠. 올해는 복날 특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했거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장마가 길어지면서 보양식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상대적으로 서늘했던 복날 날씨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뒤늦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이외에도 상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는 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육개 가격 상승과 사료 가격 하락이 더해지면서 특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수준이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계란 생산용 씨탁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육개 시세가 좀 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비수기에 들어가는 9월인데도 불구하고 육개 가격이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좀 봐도 되겠고요. 일단 산업 구조 특성상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육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육개 시세가 100원당 연간 100억 원 가량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육개 가격 상승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생산 설비를 증설한 동호나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한 하림이 이익 개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좀 평가를 되고 있고 그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닭고기 시세 하락과 재무 부담 때문에 닭고기 관련 기업들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었는데 서서히 전체적으로 닭고기 관련들이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투자 종목을 좀 이지바이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본 들을 때만 해도 한 3-4% 이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이고 일단 목표가도 일단 도달을 순식간에 좀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좀 아쉽지만 좀 따라다니지는 마시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지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번 6월 달에 급락하면서 지지했던 라인들이 이 분홍색 부분으로 보이시는 선이 120주봉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시리아 사태 때도 지지했던 이 라인들이 120주봉선인데 이렇게 안 좋은 내용으로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12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장기 입평선들이 지지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5일선을 지지하고 상승했다는 점인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추천드리기 전에 급등을 하고 일단 목표가에 도달한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신호적으로 좀 보셨다가 눌림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좀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러줄 때 한 양음양 패턴으로 3-5일선 정도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좀 보셨다가 다시 오늘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방송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이트코 대표님 아주 좋은 종목에 빛을 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지바이오 일단 신규 매수는 오늘 오전에 하지 않은 이상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 단기 의견으로 받아봤습니다. 이트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만한 종목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도 펼쳐봅니다. 자, 수익률 1위 오늘은 누가 왕관을 썼을까요? 이정복 대표님이 쓰셨네요. 제닉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거의 매수가를 회귀하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3% 정도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고요. 이정복 대표님의 유진 로봇은 로모테마가 불기 시작했던 화요일 날 밑골이 충분히 달았을 때 종가에 공략을 해봤었는데 변동성은 약간 있지만 종가 기준 아주 꾸준하게 소폭씩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전진우 팀장님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조용한 모습이고요. 신진 SM 이기택 과장님께서 숨은 폭넓은 의미의 조선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이지만 수익이 일단 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준 팀장님의 비상교육은요. 수능 간소화 다시 말해 영어 쪽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 비상교육도 소위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결국 어제 손절가인 12,500원을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수익률 1등은요. 이정복 대표님의 유진 로봇이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도 드릴 겸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 로봇 지금까지 수익률 가장 좋으신데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좀 아쉬운 감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윗꼬리가 좀 계속 달리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금일 좀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장세인데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매수세가 몰리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종목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유진 로봇이 아이클레보 팝 자체가 이제 홈쇼핑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37조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만큼은 또 유진 로봇이 가장 독보적으로 금일도 하나 기사가 나왔지만 금일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로봇 청소기 이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여타 다른 로봇 관련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진 로봇 좀 윗꼬리가 달려 아쉽긴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3,300원 목표가 주셨었는데 어쨌거나 현재 수익률 1위 우리 이정복 대표님의 유진 로봇 설명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왕관 한번 쓰시기도 하셨었죠.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제닉이 지금 수익률 2위인데요. 역시 박현상 대리님도 짧게나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몇 시간 만에 또 뵙는데 예. 자, 제닉 오늘 한 3% 정도 내려요. 좀 예. 수익 나다가 말았는데 오늘 왜 내리는지요? 오늘 보고서를 좀 나온 걸 좀 보시면은요. 보고서 내용이 일단은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좀 키운 증거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좀 추천 논리 자체가 3분기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홈쇼핑 중국 쪽 매출이 좋다라는 얘기 이런
좀 매수 추천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증권사마다 좀 뷰는 좀 틀리긴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좀 싸게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손절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빠진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지금 가격으로 치면 24,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하다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정적 리포트 때문에 진익은 밀린다라고 하셨고 24,000원까지 밀릴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제닉의 지금 손절 가격으로는 2만 원을 보고 계십니다. 박현상 대리님, 제닉 리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외로 강하고 또 강했던 이번 주, 조금 전에 1960까지 터치했었는데 다음 주도 무사할까요? 다음 주 전략 일정 미리 챙겨봅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 종목 투자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4% 넘게 급락,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중국 공장에서 화재 난 것이 어제 그래도 제한적으로만 하락을 시키더니만 오늘 이렇게 또 어제 저가를 깨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사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이렇게 조정 추세에서 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대신에 한 번에 다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국 우시 공장은 하이닉스 캐파의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램 공급량 13%가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주가의 눌림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실적에 대한 좀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클린룸의 이제 그 제조 장비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서는 좀, 안정세를 좀 찾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피해 복구가 만약에 1, 2주 정도 걸리게 되면은 3분기 하이닉스 디램 출하량이 한 3.5에서 7%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하고, 만약에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디램 출하량이 10에서 15%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이런 주가의 조정도 정말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디램 가격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화재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은 좀 진입이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해 들어가다가 만약에 8월 저점인 26,000원을 깰 수도 있나요? 그때도 매수를 계속 해야 합니까? 지지선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도 좀 많이 눌려왔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계속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지선은 좀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26,0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행보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지선 26,000원을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할 매수는 SK하이닉스 오늘 재차 밀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나 26,000원은 나름대로 아끼면 안 된다라는 서인으로 좀 메모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이니만큼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이제 뭐 김영진 대표님하고 이번 주 사실 시장은 정말 강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열권에 진입할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시죠. 다음 주 보았을 때 그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한간에서는 지금 1940선이 저항선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그걸 불구하고 이제 지금 1950선까지 훌쩍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조정이요? 큰 조정은 아닌데 예. 그래도 여기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리아 문제나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한번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코스피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한 이제 우려보다는 그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1선 돌파도 뛰어넘었지만은 241선조차도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펀드 물량이나 그동안 예전에는 2000선에서 좀 펀드 물량이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950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차례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한 1900선에서 1960선 이 박스권 흐름에서 좀 조정과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 주 좀 관심 업종으로 짚어드릴 게 지금 이제 노트3에 이어서 아이폰 5S도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IT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데 그 눌려 있는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업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을 저는 꼽아드리고 그리고 그 중소형 업체들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좀 이제 탑재가 되는 이런 부품주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저는 조금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 경기가 좀 회복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FTA 그 1차 타결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그 중국 관련주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 업종 얘기도 역시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약간의 조정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을 살펴봐야 될 텐데 주말에 뭐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관건일 테고요. 주말에 정말로 일요일인가요? 중국에서도 뭐 지표가 나온다고요. 네. 예, 쭉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9월 8일에는 이제 중국에서 수출입 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1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5S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12일에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용지표부터 번외로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신다면요. 지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상회하는 결과를 나와주지 않을까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고용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출해가 되고 있는데 양적 완화는 바로 제가 그전에도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그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그런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고용지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고용지표 흐름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흐름들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해보죠. 중국의 6월 달이었나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수출인가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부정적으로 다들 막 분석하고 그랬지만 7월 달은 좀 개선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나오는 게 8월 수출입이죠. 네.
예상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5.5%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50을 상회한 이제 결과를 계속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존의 이제 PMI 지수, 제조업 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국 그 경기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낳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수출입 지수도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에 확실히 좀 이제 턴을 해주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이폰 5S 공개까지 만약 되면 우리 삼성, LG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이 다 공개되는 그런 셈이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LG와 삼성전자, 이 아이폰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회사가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LG가 먼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도 발표를 했고, 이제 아이폰 5S도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좀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그 성장 둔화세도 그런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경쟁력도 너무 이제 다른 업체들도 좋은 이제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예전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대신에 이제 IT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5S 말고도 지금 중저가 핸드폰인 5C도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우리나라 좀 부품주들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아주 복잡하게 하지만 깊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베이시스가 악화돼도 차익 쪽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그런 얘기셨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1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순차익 거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익 프로그램 잔고 대부분 청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시장 베이시스를 탈출한 과정, 그리고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스프레드 가격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 주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좀 매수 우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신규 추천주 하나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지금 주가에 좀 갈림길에 있는 모습인데, 제가 그 중에 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좀 몇 가지를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안살도, 그 이탈리안 안살도, 인수가 지금 9월 달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안살도 그 인수가 되면은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가스터빈 분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수주 목표를 지금 10억 원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계속적으로 지금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수주 여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인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살짝 소폭 이제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흐름, 1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매물대 부분에서 그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양봉 나와주면서 좀 이제 그 121선, 24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은 한번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3,500원에서 현재가까지 좀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고, 목표가는 그 박스권 상단 부근인 47,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추천 받아봤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추천해 주셨었는데 기존에 박여긴 전문가님은 유진로봇과 AJ렌터카, LGU 플러스, 만도 적게는 10%, 많게는 20% 비중으로 종목 4개 갖고 계셨군요. 자, 현재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로봇은 근데 굉장히 일찍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테마 사셨나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 또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4월 말에 편입하셨습니다. 충분히 최근의 변동성 감안했을 때 목표가 3,000원대 중반은 가능할 듯도 싶고요. AJ 렌터카가 최근에 또 좋은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 중고차 사업 확대 성장성 있었지만 오늘 조금 손절가를 상향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LGU 플러스가 주파수 경매 이후에 어제 매수가는 회복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눌리면서 부진한 것 같고요. 만도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주일 전에 추천하신 만도가 6% 넘는 수익. 오늘 약간 눌리지만 어제 신고가 냈었죠. 자, 하지만 목표가를 약간 낮추면서 짧게 보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시는 것 같은데 AJ 렌터카, 만도 두 종목만 AS 부탁드려요. 네, 제가 AJ 렌터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J 렌터카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제가 목표 손절가 같은 경우에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11,000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중 바닥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제 구간이 11,000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13,0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약간 이평선에서 밀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동안 지난주에 좀 급등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맞아요. 네, 조금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리고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 우선 11,000원을 좀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제일 좋은 만도는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추천드리고 나서 굉장히 지금 5일선 탄력 이어가면서 5일선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 중국 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지금 자동차 업황은 제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끌어갈 종목은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목표가까지 제가 목표가를 14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조금 더 낮춰서 13만 7천 원으로 다시 한번 그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7천 원 부근에서 한번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이 종목은 사셔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도는 목표가가 살짝 아래쪽으로 화면 보여지는 대로 조정이 되고요. AJ 렌터카는 손절가가 11,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신규로 두산중공업이 포트에 새롭게 편입됐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1장 1부 마치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